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준의 야구수다. 오늘은 파이어 내가 감독이라면 이 선수를 쓴다 포수편입니다. 네. 두 번 쉬나요? 네. 포수란 무엇인가?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 네. 이인환 아나운서 두 번 쉬나요? 예. 예. 완전히 이제 자리 바꾸나요? 네. 저는 뭐 항상 노리고 있고요 이 자리를. 네, 언제든 불러주시면 제가 이미 회사에 컨펌을 받은 상황이라 외부 활동. 네네네. 저희 팀장님께 보고를 확실히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팀장님이요. 네. 컨셉까지 저한테 주신 적 있어요. 컨셉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팟캐스트에 대해서. 네네네네. 한번 만났어요. 여자 팀장님이시거든요. 최초로 네. 스포츠 방송사 최초 그렇죠. 여자 제작 팀장이 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예. 그러게요. 감성적으로. 예. 저희 방송을 들으셨대요. 들으셨는데 한 5m 바깥에서 듣다가 김종인 위원은 맞는데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발음 지적. 오히려 황규인 기자가 더 낫다. 아니 시원시원하고 목소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근데 저는 다시 돌려듣고 원래 뭐 위원님 발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호잉 한번 이름 한번 말씀 보실래요? 호잉. 네. 호잉이 이름 자체가 어렵긴 한데 바람이 많이 새는데요. 네네네. 저도 지금 해보니까 이상하네요. 예전에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니시지 않았어요? 죽을래 너? 네. 저도 그 와이프가 이제 성우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와. 한번 언제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교정 한번 받으세요. 대놓고 저격을. 원 포인트 레슨.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인환 아나운서의 존재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 적응 빠르다. 이인환 씨가 이렇게 세진 않았죠. 사실 굉장히 젠틀하게 진행하는데 그렇죠. 이인환 씨는 아직 나를 알아가기가. 네, 저는 또 김종준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어서 방송은 조금 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이 JJ님 약간 이미지를 저희가 세탁해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너무 약간 젠틀하고 착한 이미지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나쁜 이미지죠. 내가 진짜 골드 스푼의 상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 시절에 이믹준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이믹준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믹준 선수가 그 오키나와에서 미야자키로 넘어갔을 때 좀 부상을 입어갖고 재활을 할 때였어요. 캠프 때, 봄 캠프 때 2017년. 근데 그래서 이제 저쪽 메인에서는 게임을 하고 이믹준 선수는 이쪽에서 재활 쪽에서 제가 이제 수비지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펑고가 끝났어. 공이 막 이렇게 운동장에 막 펼쳐져 있잖아.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주스면서 이야기를 했어. 하다가 내가 이믹준 선수한테 야 코치님이 마음이 좀 여리지 그랬더니 와 반응이 그렇게 빠른가? 코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코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여린 것 같아 그랬더니 와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코치님이 여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관점이 많이 저를 날카롭게 보는구나 라는 걸 그때 정말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아니 저는 처음 뵀을 때가 SK에서 전력 분석하실 때라서 이런 이미지인지 잘 모르고 그때는 전력 분석관 김정준은 어떤 이미지였어요? 그때 뭐 만났는데 무슨 막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신기한 얘기 공 하나 뭐 그 타이밍에 체인지업을 어떻게 쓰고 막 그래서 와 이 사람 봐라 와 진짜 와 뭐 이랬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근데 술 몇 번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잔정 많고 저는 김정준 위원의 첫 어떤 이미지가 언제 형성이 된다면요. 지방 출장을 같이 갔을 때였습니다. 뭐를 제가 갖다 드리기 위해서 김정준 위원의 방문을 열고 처음으로 침투를 했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죠. 군대 시절보다 더 오와 열을 맞춰서 모든 옷가지야 모든 기자재를 완벽에 가깝게 각을 잡고 있어가지고 뭐 앉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촬영한다 그래갖고 와 이거 군대 시절로 다시 돌아간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좀 전에 제가 그 굴비 먹을 때 오늘 보리굴비 먹었고 오늘 점심 같이 드셨구나. 제가 출연료 대신 퉁쳤습니다. 제가 가시 발라드린 그래도 출연료 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뭐 회식을 거기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시 발라드린 거 그런 거 얘기하세요. 을지로 3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보리굴비 집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시를 발라주고 먹으라고 주고 뭐 이런 걸 얘기하라고요. 먹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맛집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맛집 몰라요. 그냥 그것도 아까 막 찾고 있었어요. 더 진가 같아요. 뭐 일본이야 뭐 많이 갔으니까. 맨날 자기 일본에서 잘 먹힌다고. 근데 옛날에 제가
지금은 제 이미지가 굉장히 그 금수저 이미지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흑수저여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제 처음에 LG 들어갔을 때는 어른들 오시면 모시고 갈 식당 찾기, 택시 잡아주기 뭐 이런 거였어요. 네. 네, 그거 그 맨날 거의 영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자기 맨날 네, 그거였어요. 저도 그거 의전에 대한 의전에서 미리 가서 그 장소 섭외. 그러니까 뭐 일본말 하니까 가서 장소 섭외, 네. 뭐 선수들 데리고 병원 가기, 뭐 예. 이런 그러니까 거였어요. 그 좀. 뭐야 일본어로 하실 때 이미지가 많이 다르대요. 느낌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약간 야쿠자 스타일로 그래요?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예. 아니야,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근데 저는 일본말을 못하니까 오키나와 이제 사투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저희는 잘 모르죠. 네. 오키나와 사투리인지 일본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 거. 오키나와에서 서울말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말이 되게 부드럽고 정중하고 아 그래요? 말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네. 일본말 뭐야, 하면 학원에서 배워서 감독님 쓰시는 것도 간사이벤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말이나 근데 일본말 참고로 김정준 위원의 일본어는 우리나라에서 배운 걸로 맞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학원에 배웠어요. 직접 네, 등록을 네, 하셔가지고 네. 저도 놀랐어요. 네. 네. 원래 일본에서 네. 사셔서 아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저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버님의 영향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라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네. 놀란 네. 일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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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제가 여쭤봤는데 나도 일본어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되게 좋은 팁을 알려주셨어요. 네. 내가 지금 자수하려고 그랬는데 비방용이라 너무 예. 비방용이야. 네. 모든 사람들이 저는 사실 사람을 외국어를 사겨라. 영화로 보면서 좀 네. 배우거든요. 예. 제가 일본 영화를 또 결혼을 엄청 좋아합니다. 하셨으니까 비방용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결혼했으니까 결혼을 안 그렇구나. 했으면 그건 비방용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 아직 언어를 배우- 미혼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고 저에게 싶으면 또 여자친구를 일본 사귀십시오. 분을 또 소개팅. 네, 여자친구 사귀라고 그 정도 했으면 비방용이 아니지. 예. 네. 그게 왜 비방용입니까? 그럼요. 예, 그럴 수 네. 있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가자. 너무 네. 조심스러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위기를 파괴하고 싶습니다. 저는 SBS 스포츠의 이동근이고요. 오늘 김정준 해설위원, 황규인 기자와 함께하는 내가 감독이라면 이 선수를 쓴다 포수편. 김정준 위원의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이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순서를 어떻게 네. 정할까요? 위원님 먼저 갈까요? 기자님 먼저 갈까요? 사실 저희가 이 기획 의도가 보통 저희들이 이제 시즌 프리뷰를 하면 한 팀씩 이제 프리뷰를 하잖아요. 근데 리그 전체 포지션별로 이제 따져서 보면 어느 팀이 어느 포지션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이 탑 10을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포수를 이제 좀 전에 이제 황규 기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10명 뽑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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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왜 많을 것 같은데? 예. 제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건 제이제님이 먼저 주셨어요. 톱텐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모범 답안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다른 답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그거 쓰시면 근데 되죠. 무의식적으로 예. 드는데 제가 먼저 까면 1등이 양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예. 양의지를 아, 1등에서. 근데 저희 댓글이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이재원 선수를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요. 1번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승 프리미엄. 그 옆에 이제 네. 포수 최고 타율이라는데 그건 확인은 안 해봤어요 아직. 네, 그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포지션별 최고 타율은 너무 애매한 게 기록 종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메이저리그에서 포수 최고 타율로 가면 포수로 나왔을 때만 최고 타율인데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는 맞죠. 그냥 아니죠. 그 선수의 주요 포지션이 포수였다. 그러니까 이재원 선수는 네. 뭐 더더욱 아닐 수 있죠. 예. 한때는 이제 반쪽이었잖아요. 수비보다는 이제 지명타자, 그렇죠. 맞아요. 네, 대타 이쪽이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자완 생각을 킬러. 해요. 예. 네, 이재원. 하여튼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는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마르셀 더 멍키라는 그러니까 마르셀이라는 원숭이라는 뜻인데 마르셀이 뭐냐면 그 프렌즈라는 미디어에 가끔씩 나왔던 원숭이 이름이 마르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원숭이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성적 예측법이다라고 해서 오. 마르셀 더 멍키라는 되게 가장 기초적인 그 프로젝션이 그런 게 있거든요. 있구나. 예, 예. 그래서 그 프로젝션으로 선수 이제 순위를 뽑았고요. 근데 뽑고 났는데 뭐 은퇴한 선수가 높게 그러니까 그게 최근 3년치 데이터를 인용하는 건데 보니까 은퇴한 선수가 걸리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약간 미세 조정을 거친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순수하게 감독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감독의 입장에서 이 선수를 쓰고 싶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의지 선수가 아니면 그 다음엔 누구? 그다음에 그 다음 선수가 없으면 그 다음 누구? 이 순서로 이제 뽑아서 제 거부터 10명의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1등은 당연히 NC 다이노스의 양의지 선수. 그다음에 2위는 삼성 라이온스의 강민호 선수.
그다음에 이제 3등은 SK의 이재원 선수인데 사실 이 사이에 김태원 선수가 들어가요. 지금은 올 시즌에는 그 9월까지 못 뛰기 때문에 예. 제외를 했는데 2.5등이란 예,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김태원 선수가 3등이고 근데 올 시즌 4월부터 시작하는 시즌에 맞춰서는 이재원 선수가 3등 그리고 4위가 하나이글스의 최재훈 선수 그리고 5위가 LG 트윈스의 유강남 선수 그다음에 6위가 히어로즈의 이지영 선수 그다음에 7위 그다음에 기아 타이거즈의 한승택 그리고 8위가 다시 기아 타이거즈의 김민식 예.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박세혁 그다음에 10번이 LG 트윈스의 정상호 선수야. 왜 웃는 거지? 저는 이거 제가 진짜 처음에 예. 정상호 선수가 10등이라고? 그래서 예.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었는데 예. 뽑아보니까 저도 10등이 정상호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포순환에 네, 시달리는지 네, 우리 네. 리그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10등에 이해창 선수를 뽑았어요. KT에 그냥 다른 답을 내고 싶어서. 네. 원래 순서는 정상호 선수가 맞는데 저는 느닷없이 네. 은퇴한 선수 소환이 되더라고요. 조인성 형 소환하고 네, 막 저는 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원래 2019 시즌 기준이라서 네네. 그래서 왜 10번에 이제 정상호냐면 정상호 선수하고 한 12월쯤에 한번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몸이 괜찮대요. 그럼 뭐 올해 정상호 써도 되겠다. 해서 이제 정상호 선수인데 사실 여기에 빠져 있는 선수 중에는 KT의 장성호 선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롯데 이제 안중열 선수죠. 그냥 각 팀의 올 시즌에 이제 주전 마스크를 써야 될 선수 중에 이제 두 선수가 없어요. 없는데 네네. 저는 사실 10명 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번, 2번은 누굴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양의지와 강민호는 누굴 써도 상관이 없는데 3번 그러니까 김태균, 이지원 선수 정도 되면 이제 순위 쪽으로 가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각 팀에서 한 80 정도의 점수 예. 네. 뭐 당연히 이 선수한테 한 시즌 맡겨도 되겠다는데 최재원 선수서부터 이지영 선수까지는 누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플러스 원. 그 플러스 원의 의미가 그러니까 4, 5, 6등은 네, 4, 5, 6등은 플러스 원이 좀 있어야겠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재원 선수 더하기 지성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유강남 선수는 이제 플러스 정상호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예. 같고 이지영 선수는 이제 주여상 선수라는 이제 포스가 붙어줘야 60점 저는 한 60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이제 40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40의 퍼센테이지가 있다. 물론 양의지, 강민호, 이재원 선수도 채워야 되는데 이 선수들은 결국 플러스 1이 체력적인 문제지 예.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좀 쉬어줘야겠다는 거고. 근데 밑에 선수들은 분명히 타석이 부족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수비가 안 되거나 그리고 이제 7, 8, 9 이 한승택, 김민식, 박세혁은 순전하게 이제 이 선수들이 올라와줘야 된다는 계산. 이 선수들은 사실 한승택과 김민식이 합쳐지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저는 요즘 더 팬이라는 어떤 버라이트 그 SBS 쇼를 보고 있는데 예. 거기에 2명의 그 아이돌 춤추는 그 소년 둘이 나오는데 한 명이 없으면 그 팀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완전체가 되느냐 완전체가 안 안 돼요. 되느냐. 네, 완전체가 그 가치가 안 보여요. 그 무대 자체가 예. 한 명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승택하고 김민식. 근데 김민식이 한승택보다 밑에 있는 이유는 지난해에 김민식 선수가 보여줬던 부분이 포수로서 가져야 될 어떤 기본 소양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승택이 더 포수 쪽이 가깝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있었고 박세혁 선수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그러니까 소양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주전으로 쓰기에는 아직 게임 수가 조금 모자르다. 아직 300게임을 못 뛰었더라고요. 예. 작년에 네. 심지어 외야수로 출전했던 그렇죠. 경우도 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장성우 선수하고 정상호 선수하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저는 정상호 쪽에 더 무게를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지난번에 제가 KT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성호 선수가 좀 쉽게 포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던져버린다 그럴까요? 예. 예. 뭔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그걸 끙끙 앓는 스타일이 아니라 던져버리는 건 주전 포수가 그렇게 툭툭 던져버리면 팀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성호 선수가 조금은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10명이 기준이 이렇게 됐어요. 네. 예. 이해가 되는데요. 확실히 설명을 그렇죠. 곁들이다 네. 보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범 답안이라서 네. 에이.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 세이버 매트릭스로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세이버 매트릭스가 포수를 평가할 수 있으면 스카우터를 다 짐 싸야 돼요. 아.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그게 어렵고 네. 되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나누긴 하지만 진짜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그 WAR 계산할 때 보면 마지막에 이제 포지션 보정할 때 포수는 뭉태기로 이제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네. 팬그래프스 같은 경우에 거의 12 제 기억에 이 정도를 주거든요. 완전히 많이 주는 그 이유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힘든 포지션이고 우리가 이 그냥 세이버 그 기록만 갖고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비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걸 이 세이버 매트릭스 뽑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여튼 제가 뽑은 건 1등이 양의지고 2등이 뭐 강민호고 3등이 유강남인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양의지와 강민호 그 사이의 거리보다는 강민호와 유강남 사이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양의지가 완전 위에 있고 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유강남 보니까 이 제일 큰 문제가 공을 빠뜨리더라고요. 네. 기록으로 보면 근데 그 이제 JJ님께서 책에 본인 쓰시는 부분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 포수가 팀을 옮기면 공을 빠뜨리는 게 줄어들어요. 책에 그렇게 쓰셨어요. 네. 포수가 팀을 옮기면 이적하면은 네네네 공을 빠뜨리는 게 줄어든다. 확 줄어요. 그게 이제 책에 쓰시기로는 투수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정철호 기자 네, 부분일까요? 부분이라고 그게 쓰셔서 제가 이게 말이 되고 찾아봤더니 기록을 찾아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팀의 포수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아, 내가 사실 네, 오시면 네 뭐 잘해드릴 테니까 네, 뭐, 박동원 선수가 이재원 선수하고 그 최지원 선수 사이에 있었어요. 네. 사실은.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재원이고 저는 이재원 다음이 저도 돌아온다면 박동원. 아, 네. 못 돌아오면? 뭐 돌아오면 그냥 꽝이죠. 뭐. 네. 우리 참 네. 아니 근데 이 박동원 선수의 그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렇죠. 네. 선수가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는 길은 합의를 보는 건데 합의를 보는 순간 이제 영원히 야구를 못하게 이거 인정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니까 죄를 뭐 받고 혹시나 죄가 없다면 좀 빨리 돌아와서 야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정을 데려갔다는 건 구단에서 나름 생각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최재훈, 그다음에 지금 방금 한승택, 그다음에 이지영, 박세영, 김민식,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오기로 이해창. 그때 장성우 선수는 왜 뺐어요? 누구요? 장성우. 장성우. 네. 그 장성우 선수가 그 소위 말하는 세이버 기록을 보니까 그게 세이버로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네. 네. 저도 네. 봐도 네. 장성우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본 기록이 이제 뭐 공 빠뜨리는 거,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포수 방어율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봐서 제가 하는 방식은 순위를 매긴 다음에 포수들을 순위를 쭉 다 매긴 다음에 그 이제 아까 말한 마르셀 더 멍키가 바로 직전에는 곱하기 3, 그 앞에는 곱하기 2, 그 앞에는 곱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려서 계산해봤는데 장성우가 별로 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한승택과 김민식의 자리가 반대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급수정을 해서. 근데 너무 이게 모범 답안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네. 저는 아까 왜 장성우 선수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1월 초였죠. 예.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협에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은퇴 선수 때문에. 그때 한화로 이적한 김종민 선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KT에서 하다가 그리고 NC를 넘어갔다가 다시 한화로 넘어온 김종민 선수라는 그 포수가 올해 한화 이글스 선수가 됐는데 그 선수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 강의 끝나고 중간중간 이제 얘기하면서 너는 좋은 포수가 뭐냐고 생각을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수가 이제 하나씩 저한테 얘기를 해준 부분이 뭐냐면, 근데 저는 이제 좋은 포수는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승팀에는 좋은 포수가 있다. 네. 이런 저희들 야구의 이제 격언 비슷한 속설 비슷한 게 있는데, 네. 요걸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은 포수가 있는 팀은 우승할 확률이 높다. 이고, 그다음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이겨야 된다. 많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득점이 많든 실점이 많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럼 포수 쪽에서 보면은 실점 쪽에 가깝다. 그래서 그럼 실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투수가 잘 던져야 된다. 그럼 투수가 잘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뭐 타자를 잘 알든가 상황을 잘 알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투수 쪽으로 가게 되면 투수를
투수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장 100% 발휘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려면 캐차는 어떤 의미를 해야 되냐? 그럼 투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평상시부터 투수를 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부분이 결국 도달하는 게 좋은 포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힘들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그게 지금 포수란 무엇인가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포수. 그렇죠. 이걸 요약하면 딱 그 핵심은 그건데 자연스럽게 책 광고로. 네, 그래서 좋은 그거 절판 됐어요. 제가 드릴 수 있으면 5권 있어요 집에. 진짜? 많이 사놨습니다. 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포수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좋은 포수들은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최재훈 선수가 제가 그 페북에서 우리나라에서 세이브 매트리션을 하는 이제 야구 공작소 세이브 매트리션 올리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프레이밍 넘버원이 의외로 최재훈 선수더라고요. 네, 최재훈 선수가 프레이밍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선수가. 근데 그 근거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순위를 보니까 최재훈 선수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이밍을 잘 봤다는 그 근거는 몸쪽 바깥쪽 꽉 찬 걸 스트라이크가 될 볼을 근처에 머물렀을 때 스트라이크 콜을 받아내냐 볼에 스트라이크 될 볼을 스트라이크로 받느냐 볼이 되느냐 뭐 이런 거의 기준에서 이제 프레이밍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세이버 매트릭스 실험실을 검색하시면 거기서 이제 나온 거 보고 제가 그렇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공을 잘 받아주겠다는 마음 자체도 결국은 투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은 그게 전달이 안 되는 선수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장성호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상호 선수가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지라도 그래서 10등에 들어서 저는 이 기준 한승택 선수가 김민식 선수보다 위에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7, 8위. 사실은 김민식 선수가 주전이고 한승택 선수가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밑에거든요. 게임 수도 그렇고. 우승할 때 마스크를 쓴 것도 김민식이었고, 근데 지난해를 보니 김민식 선수가 아직은 어리구나. 그래서 두 선수를 이제 동일선상에서 보면 캐차 소양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캐차의 마음에 대한 부분은 한승택 선수가 조금 더 많이 느껴지더라. 이런 게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이유로 최재원 선수를 저는 이제 지금 5위에 놨는데 어디 놓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 선수가 프레이밍이 되게 좋은데 타격이 너무 깎아먹은 점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깎아먹었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인데 RE24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RE가 뭐냐면 24가 아웃카운트랑 주자 상황을 곱하면 24가지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냐라고 계산을 하는 건데 그 보면 너무 많이 깎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포수를 순위를 매길 때 고민이 되잖아요. 타격과 수비를 어느 비중으로 해야 되지. 근데 너무 안 좋아서 했고 김민식 선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끌어내린 이유가 맞아 그 기록이 낮았었는데 내가 지금 그걸 까먹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포수를 볼 때 지금 수비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거지만 제가 아까 양의지와 강민호 차이 난다고 한 이유도 타격에서 그러니까 강민호가 정말 타격이 좋은 타자지만 양의지는 그냥 타격만 해도 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지난해 성적만 참 레벨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이제 최재훈 선수하고 한승택 그 유강함 선수가 위에 올라간 이지영 선수보다 제가 위로 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최재훈 선수가 못했지만 이게 그 방향이 그 곡선 그러니까 이 타격에 대한 곡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였던 부분이 있고 한승택도 사실은 김민식하고 비교했을 때는 기아 타이거스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였거든요. 지난해 이제 사실 출발을 김민식하고 백용환으로 출발했던 이유도 결국은 김민식이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이제 백용환으로 메우겠다라는 부분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김기태 감독이. 근데 결국 그게 기아 입장에서는 실패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승택도 이제 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워낙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추세이고 최재훈도 그런 추세이다라는 부분이 그 선수들이 이제 수비 중심이면서도 조금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유강남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비 쪽보다는 홈런 20개를 잠실에서 칠 수 있었던.
칠 수 있었다는 부분이 거의 뭐 예, 피하자죠, 피하자. 네. 최고의 공격형 포수. 피하자. 네. 네, 근데 그 부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LG 트윈스가 유중일 감독이 세리자와 코치 저도 이제 잘 아는 SK 때부터 같이 하고 이제 삼성으로 넘어갔던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유중일 감독이 불러서 LG에 합류를 했는데 세리자와 코치를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유강남 선수가 수비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유중일 감독이. 예, 그래서 저도 보는 눈과 유중일 감독이 보는 눈이 비슷하구나. 예, 그러니까 요자에서 유강남이 선택했던 그 결정들이 감독이 보기에는 조금 아직 어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경험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많이 느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느꼈거든요. 유강남 선수가 열심히 하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그 투수를 위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좀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강남 선수가 수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올해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유강남도 그렇고 김민식도 그렇고.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 안 했던 팀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잖아요. 대체 롯데는 지난번에 롯데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결국 이변은 없었다. 롯데가 포수 때문에 시즌을 망쳤고 그건 이제 아까 양의지 효과와 반대죠. 출발할 때 포수가 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출발했는데 강민호의 잔상. 네, 그 부분 때문에 결국 그게 무너졌고 FA에 양의지가 나왔는데 그냥 지나쳤고 그래서 결국 마스크를 안중열, 김사훈, 일단 나종덕, 김준태 이 네 명에서 메워야 되는데 이 선수들에 대한 제 평가 기준은 아까 제가 최재원 선수가 60 정도의 기준이고 나머지 40을 지성준이 메우면 된다. 나머지 선수들이. 근데 한 팀의 포수가 3명, 4명? 예, 한 팀에 마스크를 써야 될 선수가 3명, 4명이 되면 그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3명, 4명이 각자 개성이 강해서 한 선수 정말 공격이 강하고 한 선수 수비를 정말 잘하고 근데 종합적으로 점수를 받을 때는 30이다. 그래서 3명을 골라 쓴다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롯데 포수 4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개성 자체도 아직은 저희들이 못 느껴요. 롯데는 그렇게 더하면서 그냥 4죠 4. 네,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올해도 슬프다. 네, 올해도 갑자기 눈물이. 네, 올해도 조금 걱정이 앞서는 부분은 포수 부분에서 10명을 따져봤는데 이 10명 속에서도 한 시즌 맡겨진 선수가 안중열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 백업 포수가 나종덕이나 김사훈이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다. 네, 괜히 아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양의지가와 김태군이 과연 2020년에도 같은 팀 유니폼을 입고 있을 것인가? 저는 분명히 다른 팀을 가죠. 네, 그래서 지금 롯데는 제가 그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롯데가 김태군이 나오는 걸 기다릴 수도 있겠구나. 뭐 1년만 참자.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저는 김태군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죠. 출장 횟수가 중요하잖아요. 어찌 됐건 포수는. 뭐 당연히 당연히 아마 지금 김태훈 선수 입장에서 근데 제가 포수들 그러니까 허도한 선수라든가 특히 저 이성호 선수 있잖아요. 이성호 선수가 한참 그 힘들었을 때 SK 시절이죠. 그때 제가 이성호 선수한테 조언해줬던 건 캐차는 무조건 버텨라. 캐차는 한 팀만 바라보지 말고 10개 팀을 바라보고 무조건 버텨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산다. 그건 이제 뭐 선수를 끝나고 나서도 배터리 코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포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성호 선수가 버텼는데 사실 이성호 선수도 원래 제가 꼽은 거로 7위였어요. 7위. 성우? 네. 그러니까 이성호 선수도 저기 때문에 이제 유니폼을 벗으셨어요. 이성호 선수도 사실은 저는 배터리 코치를 할 줄 알았는데 일단 선역 쪽으로 가면서 다른 팀을 찾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강민호 선수 다음에 포수가 삼성에 없어요. 강민호 선수 이지영 선수가 나가는 바람에 사실 올해 제 기억으로 지금 얼핏 생각하는 건 신인 드래프트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가장 좋은 포수 2명 고등학교 김도환 선수하고 이병헌 선수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도환 선수는 양의지 선수하고 완전 판박이에요. 생김새서부터 물론 그 흉내 내려고 한대요.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강민호에서 그 김도환이나 김흥민이나 그다음에 이병헌
이쪽으로 내려가기까지는 너무 갭이 차이가 커서 삼성도 좀 걱정이 될 상황일 텐데 그냥 뭐 일단 강민호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긴 가겠죠. 근데 그게 삼성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성우나 지금 SK는 이재원 뒤에 허동환이라는 포수가 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은 충분히 20에서 30 정도는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허동환이 우승 보스 되더니 주가가 많이 올라갔네. 근데 작년 가을에 그 포스트 시즌 하기 전에 네. 갑자기 허동환 선수 주가가 확 올랐어요. 네. 그동안은 이제 쭉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팀이 어려울 때 한번 허동환 선수가 잘한 적이 있거든. 네. 저는 그 생각나요. 김광현 선수 지난 시즌 중반 정도에 여름이었어요. 갑자기 살을 많이 빼가지고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다가 혹시 허도환 못 알아보셨죠? 해가지고 아니 지금 뭐 무슨 일 해요? 물어봤어요. 그냥 장난식으로. 야구를 그만두고 잘 네, 되냐고. 무슨 일 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옛날에 체중 호프집을 감량을- 다시 간다 뭐 이런 거. 네, 그랬더니 허도환 선수 했던 얘기가 아주 짤막하게 기회는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래서 포스트 시즌 활약하는 거 보면서 이 친구 철 들었네.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허동환 선수. 네. 허동환 선수하고도 좀 추억이 좀 많죠. 네. 네,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뭘 조심해야 될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동환 선수가 입을 열면 예. 되게 다칠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예. 지금 야구계 부지가 이러니까 조심해야죠. 네, 좀 참았다가 예. 진짜 근데 어떤 그럴 때 터트려줬으면 요즘 좋겠어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 연락 자주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허동환 선수도 같이 한번 방송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정말요? 명이에요. 예, 예. 어느 정도 뭔지는 예. 알겠어요. 예. 예, 코치님 코치면서 전화 자주 오던데 근데 진짜 어느 순간 말씀하신 전화 안 와. 네, 근데 허동환 선수도 만약에 포지션이 다른 포지션이었으면 지금까지 선상하기 힘들었죠. 그렇죠. 예, 네, 네. 그 부분은 포수가 맞는 것 확실히 그게 같아요.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이런 네. 분위기라면 기자님 위원님 야구를 이제 막 시작한 어린 선수들에게 포수하라고 권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투 좌타 포수. 우투자타 포수. 그렇죠. 네. 금민식이네? 딱?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구나. 강백호도 원래 우투 좌타 포수였잖아요. 네. 네. 뭐 다른 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포수를 만약에 하실 거면 일단 잘 잡고 그다음에 맞고 던지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네. 이게 이만수 감독님 레전드 포수 이만수 감독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해 롯데는 잡고 맞고 해서 무너지는 팀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지금 이만수 감독님 말씀하셔서 되게 재밌는 게 원래 그 두 분이 데뷔된다고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기자들이. 근데 메이저리그도 보면 사실 포수 꼭 그렇게만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 옛날에 맨날 토니 라루사 감독이 야디언 몰리나 평가하는 거 보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평가해요. 쟤는 타자 스탠스를 봐서 투수 컨디션을 봐서 제일 공을 던질 줄 아는 포수다. 이거 그 위원님 말씀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그런 좋은 포수에 대한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 거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걔네는 너무 그러니까 미국은 생전 처음 보는 타자 상대들도 많고 누군지 그렇죠, 모르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순발력과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어려우면 아예 투수가 워낙 좋은 투수를 많으니까 잘 던지고 잘 막으라는 것부터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아마 이 감독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실 것 같지 않은데 언론에서는 자꾸 그 부분만 따가지고 이제 대결 둘이 붙이면 재밌으니까 예.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현장에서 투수들에게 물어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강민호 선수가 굉장히 털털하고 시원시원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이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외적으로도 많이 개방적이고 뭔가 방송에서도 잘하고. 근데 노경은 선수랑 통화하다가 좀 물어봤더니 그 선수들이 투수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고 꼼꼼하고 초반 투수들의 컨디션을 굉장히 잘 파악해서 초반에 고개를 가로젓는 일이 없게 만드는 포수 중에 한 명. 특히 보내고 나니까 본인이 그걸 절감했다. 예, 작년에 노경은 선수가 성적이 좋았음에도 돌려가는 거네. 지금 포수를 근데 우리말로 강민호 네? 선수 칭찬하기 네. 위함이었는데 지금. 속된 말로 돌려가긴 해. 근데 사실 야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플레이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고개 투수 젓는 건- 던졌습니다. 포수 잡았습니다. 그쵸. 가장 많이 네, 일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야구를 못 봐요. 네. 예, 특히 더가웃에서 그 자체가 흔들리면 게임을 못 보고 그 다음 플레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포수한테 요구하는 게 잘 치거나 그 다음에 뭐 투수를 잘 리드하거나 근데 그 전에 게 못 되면
포수 본인도 시야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네. 게임 전체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플레이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 맞고 네. 저는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수가 어느 정도 포수를 바라보는 기준이 뭘까 그랬는데 첫 번째 투수 쪽에서 바라보면 좋은 포수들은 일단 투수들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쵸? 투수한테 되게 네. 사랑을 받아요. 그런 포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최재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포수한테 이제 사랑을 받는데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사랑을 받다가 부딪혀요. 포수가 성장을 하면 두 번째 단계는 부딪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캐쳐가 앉아 있다 보면 이제 팀이 이겨야 되는 게 목적이다 보면 팀에 가는 방향과 투수가 고집하는 방향과 틀릴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히는 단계가 지나면 이제 투수들이 찾아요. 네, 이 선수 그 팀도 찾아요. 네. 이 선수가 필요해져요.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한승택이라든가 김민식이라든가 유강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투수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 볼을 열심히 받아주고 고민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좋아해주고 감사하면서 이제 좋아하는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서야 되기 시작해야 될 시야가 트여야 되는 선수들. 근데 아까 이제 강민호 선수 얘기했는데 옛날에 박경환 선수도 후배들도 마찬가지지만 선배들한테도 그런 막 자기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할 소리는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싫어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찾게 돼서 이제 박경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졌고 진가병 선수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진가병 선수만큼 호인이 없어요. 예, 뭐 바깥에서 보면은 거의. 근데 저희들이 조금만 들어가서 진가병 선수 이제 투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제 권혁이라든가 배영수한테 물어보면 속된 말로 이제 꼬장이 있어요. 네. 그 꼬장에 대해서 이제 진가병 선수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단계가 언제부터였냐면 삼성의 우승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진가병 선수가 바뀌었거든요. 투수들을 그냥 마음대로 풀어줬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 딱 카트할 때 마음에 안 들죠. 투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 과정, 근데 그 부분에서 마지막 이제 얘가 이제 조인성 선수는 워낙 착해서 싫은 소리를 못 해요. 아직도 착하시던데. 그러니까 투수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니까 신수장한테 그러겠죠. 그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이 선수가 과연 어느 단계일까 또 한번 지켜보시면 저는 이제 그 관점도 이제 아까 랭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쳤어요. 네. 김정준 위원의 방금 전 얘기를 종합해 보면 연인 관계에 그렇죠. 흥망성쇠를 보는 것 같아서 야구를 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고요. 한 가정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는 과정 같습니다. 저는 투포수의 관계가. 뭐 한번 중계 한번 하자. 네. 이만 씨 어떻게? 안녕. 이만 씨 어떻게? 어쨌든 포수가 자기 밥그릇을 넘어서 이제 남의 밥그릇, 팀의 밥그릇까지 생각하면 이제 책임감 이쪽으로 넓혀질 수 있는 뭐 그 정도 이제 그릇이 됐느냐, 그 정도 이제 성숙했느냐를 이제 바라보면 그 선수가 이 팀이 좀 모자라더라도 그 선수한테 맡겨도 되겠냐라는 기준점이 되기는 해요. 그게 이제 리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잠깐 찾아본 게 옛날에 그 혈액형별 성격 한창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포수 중에는 O형이 많아요라는 기사를 읽었던 것 같아가지고. 있어요? 진짜?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옛날에 막 그러면서 나오고 그랬어요. 양의지 선수 왠지 AB형 같은데. 그래요? B형일 것 같아요. 뭐 같은 뭐 성격 그러니까 근데 원래 과학적으로 이제 혈액형과 성격 상관없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거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그런 기사를 읽었던 것 같아서 포수는 O형이 많고 뭐 투수는 A형이 많다. 투수 B형이 많지 B형이 많죠. 네. 자기 중심. 네. 뭐 그래서 그런 기사를 목소리. 지금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송원범이 B형인 거는데 처음 알았어요. 전혀 B형 안 같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송원범 선수가 B형이래요. 네. 그래서 원래 과학적으로 상관없다니까. 김정준 의원은 실제로 A형 맞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맞아요. 저도 A형입니다. 그래서 한규인 기자 저는 B형입니다. B형일 것 같았어요. 네네. 아마 기자 중에 B형이 많을 거예요. 여기 이인환 아나운서도 B형. 그래요? 한규인 기자도 B형. 저만 A형.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배포 한번 하려고 그랬어. A형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상처 쉽게 받습니다, A형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포수 얘기를 하면서 언뜻 들었던 생각은 제가 아까 연인 관계, 가정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린 선수들한테 특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어린 선수들한테 건강한 제발 포수해라.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제가 옛날에 불펜에서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힘듭니다. 해설위원 하셔도 힘들죠. 기자님 근데 힘들죠. 네. 이것도 이제 좀 제가 옛날에 쓴 기사라서 확실하지 않은데 포수를 했던 그러니까 2세 야구 선수 있잖아요. 아버지 포지션 포수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2세를 야구 선수를 배출했던 아버지가 포수 출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준으로 삼았던 게 그 아들과 아버지가 둘 다 1군에서 뛴 경험이 있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 포지션이 포수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아버지가 포수했던 사람들은 자식을 포수시키지 않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네, 누구 심광호 선수였나 누구 하나만 아들 포수고 그 포수 안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스케줄을 보게 되면 캠프를 가도 보통 야수들은 치고 받고 끝. 근데 포수는 치고 받고 또 받으러 가야 돼. 이 세 개예요 스케줄이. 그러다 보니까 포수가 항상 한 스케줄이 더 있어요. 네, 투수들은 던지고 뛰고 뭐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가지만 포수는 항상 불펜에 들어가서 공을 받아야 되고 또 그거 끝나면 또 수비 연습을 또 해야 되고 야수 연습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게다가 제가 이제 불펜에서 공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파요. 사실 저는 김광현 선수 공 받았을 때 한번 이제 컵을 던졌는데 제가 손목에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포스들이 사실은 비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블루오션인데 굉장히 좀 힘들고 가시밭길이라는 거.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렵긴 해요. 포수 자체가. 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름이 같아서 헷갈렸습니다. 심광호가 아니라 장광호. 네, 맞아요. 장승현 선수. 승현 선수 어리죠. 네. 그게 이제 두산 이흥년 선수하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가 포수면 포수 안 시키는 게 그런 이유겠죠. 네.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그게 근데 사실 포수가 재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박경환 선수를 이제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저는 이제 박경환 선수하고 이제 꽤 오래 2003년서부터 이제 진짜 이제 함께하게 됐거든요. 2002년에는 현대와 저는 이제 LG 사이에서 이제 야구장에서 이제 인사하는 정도였다가 2003년 이제 SK에서 이제 같은 팀을 하면서 이제 박경환 선수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박경환 선수가 순간적인 승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고스톱을 쳐서 잃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승부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박경환 선수가 코치가 되고 이제 수석 코치가 되고 이제 감독감으로 굉장히 그 SK에서도 키우고 싶은 그런 인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프런트 쪽에서 판단할 때는 박경환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부터 이제 박경환 선수가 천천히 정리를 해가면 되는 거고 박경환 선수한테 그 코치로서 요구하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빠른 판단, 결단 뭐 이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아까 그 황규인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냐면 아까 몰리나 얘기를 하시면서 이 타자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고 뭐 어떤 공을 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결국 저는 포수가 생각하는 건 줄 알았는데 느끼는 거더라고요. 생각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서 팍팍팍 움직이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특유의 그 이제 타석에 앉아서 또 뻥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또 이제 잘하면 뭐 포수 출신 조병현 감독이랑 감독한테 뻥카 쳐가지고 가위바위보 이기는 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박경환 선수를 보면서 얘는 진짜 머릿속으로 생각이 정립이 잘 됐을 거라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쫓아가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박경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느꼈던 거더라고요. 순간 느낀 걸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는 가장 빠른 포수, 그래서 가장 좋은 포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포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 아시잖아요. 원래 그 경제 뭐 위원님도 오르셨지만 오른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쪽으로 뭐 공 오면 그냥 치면 안 탄데 왜 못 치냐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쌓인 게 어느 날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동으로 돌아오는 그쵸.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포수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결국 저는 포수가 연륜이 필요하다는 건 연륜이라는 게 결국 사람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수도 알아야 되고 타자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둘을 상황에 넣어놓고 판단하는 게 포수의 리드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한 번 앉으면 또 근데 대신 오래 지키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낌이 없으면 포수로서 좋은 판단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린 선수들은 거의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암기? 아까 얘기했던 유강남 선수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인데 게임 전에 공부했던 걸 그대로 이제 게임 속에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이 선수는 몸쪽을 못 치니까 몸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어떤 모범 답안을 만들어주는데 모범 답안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느끼면 그 안에서 느끼면 이렇게 모범 답안을 우리한테 줬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수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얼마만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나이며 또 느낄 수 있는 그 노력을 하고 있으며라는 부분이 이제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꼭 명포수들 이제 뒷얘기 들어보면 꼭 되게 아픈 걸 긁잖아요. 뭐 어제 너네 재수 씨 그 클럽 왔더라 이런 걸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심리를 흔들기 심리로. 위해서. 네, 그래서 이거 누가 방송에서 말씀했던 것 같은데 거짓말인 걸 아는데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거 짜증나죠, 솔직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남자 누구야? 뭐 이런 거 괜히 하면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닌 걸 알지만. 그게 제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인사하거나 그걸 제일 잘하는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딱 2명이잖아요. 양의지, 강민호. 강민호 선수는 뭐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투볼이 됐어요. 말룬 뭐 예를 들어서 무사 1-2루에 4번 타자인데 투볼이 됐는데 이대호가 나왔는데 강민호. 근데 여기서 스트라이크 하나를 잡으면 굉장히 그 평균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볼이 되면 3볼이 되잖아요. 그때 잠깐 타자가 집중할 때 살짝 흘리면 타자가 순간 툭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망이가 안 나가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가 되는 그 타이밍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제일 많은 게 이 선수들이 이제 타석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인사하는 부분이잖아요. 포수들이 왔냐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초구가 투수들이나 타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도 야구를 보시면서 게임 이제 마스크지만 마스크 안에서 이제 입이나 눈빛이나 뭐 이런 것들 타자들의 반응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타자는 초고서부터 치려고 집중해서 들어오는데 그 집중력이 좀 무너진다는 건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강민호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터는 게 흔히 말해서 타자와 포수와의 승부에서 터는 걸 잘하는 포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형 이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할 것도 못하고 막 포수가 불안한데 타자랑 털 수가 없다 그 상황이. 그래서 터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응축이 돼야 본인이 이게 트이드라. 본인도 초반부터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민호 선수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누구한테 들었지? 거꾸로 그럴 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를 잘하던 선수인데 타석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스크린 사인이 걸렸구나. 그러니까 포수가 거꾸로 느꼈다는 거야.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에 주자가 함레스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왜 말을 안 하지? 그래서 이건 스크린 사인이 걸린 거구나 해서 잡았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딱 그 표현이 딱 맞는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반응 그러니까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을 보고 뭐 궁예냐 관심법을 하느냐 뭐 이렇게 저 해설할 때 한참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평상시에 이 선수가 이 공이 오면 쳤어야 되는데 안 치더라. 왜 안 쳤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방향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쳤을 때는 얘 성격인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이 이제 파생되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게 결국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플레이오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건창 선수가 장민재 선수 공을 칠 때 완볼에 한가운데 치고 갔는데 방망이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완볼이 됐을 때 포크볼이었는데 뭐 여지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서건창 선수가 완볼에서 왜 한가운데
장민재 직구를 안 쳤을까에 대한 생각을 최재훈과 장민재가 했다면 이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포수들이 느껴야 될 부분들은 그런 이제 결국은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포수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굉장히 이게 포수의 중요성, 포수가 뭐 중요해, 투수가 더 중요하지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투수와 포수와 타자의 대결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무엇을 던지는가, 무엇을 던지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컨트롤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왜냐하면 모든 투수와 포수는 공을 던지기 전에 사인을 교환하고 결정을 합니다. 네. 이번엔 바깥쪽 직구, 이번엔 바깥쪽 슬라이더, 이번엔 커브 이렇게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투수, 하나는 포수, 그다음에 벤치. 근데 이 셋 중에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가장 근접한 거는 포수예요. 그래서 포수의 중요성은 야구가 무엇을 던져서 타자가 무엇을 치느냐가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면 그 요소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에 미치는 게 이제 포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포수가 공 하나하나에 중요해질 수 있다. 그 영향력만 놓으면 결국 야구가 바뀔 수 있는 거는 거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역시 포수 전문가시라서. 포수 얘기를 하니까 더 집중을 그럼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니요. 원래 저희 최 반장님의 의도는 이제 그 제이제님 vs 황교인으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막 일부러 그런 거 있잖아요. 1위 유강남 이런 거 하면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근데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워낙 전문가시고 그런 굉장히 저 입장에서도 유익했습니다. 네, 그렇죠. 포수가 여기까지 깊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 톱10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사실 10개 팀을 바라보는 올해 관점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인데 그 중요한 포지션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이제 댓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10개 팀을 바라보면 이 선수들이 없었을 때 결과적으로 팀이 어떤 위기를 받겠구나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은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씩 까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루수, 2루수, 유격수 이렇게 가다 보면 10개 팀 중에 어디가 우리는 떨어지고 우위에 있구나. 그렇죠. 저는 이제 내야수를 하다 보면요. 두산 선수들이 거의 상위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3루수라든가 2루수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팀 선수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게 보여요. 백업도 막강한데. 그러니까 그 백업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면은 감독으로서 쓰고 싶은 선수들이 나옵니다. 항상 거론됐던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주환.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포수도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진짜 10명 만들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나라 리그가 포수가 정말 약하구나 라는 생각. 저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오늘 포수편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의 리그 최고의 포수가 지난 시즌 최하위 팀의 포수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 그렇죠. 한마디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야구가 NC도 기대치가 뭐 0에서 100은 아니더라도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경쟁력을 갖게 됐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 팀에 이 선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말씀하셔서 보다 보니까 이지영 1등이네. 그래요? 이지영 히어로즈 없으면은 그럼 맞네요. 주유상이네. 이지영 선수가 주요 선수 미안해요. 포수는 시간이 걸리는 거래요. 이지영 선수가 사실 본인의 슬럼프를 타격으로 탈출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스탠스 바꾼 거는 다 아실 테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슬기롭게 극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지영 선수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삼각 트레이드를 얘기하면서 황교인 기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 팬들은 이지영이 나간 걸 기뻐하고 넥센 팬들은 고정욱이 나간 걸 기뻐하고 SK 팬들은 이제 김동현 선수가 나간 걸 기뻐한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좀 댓글에서 읽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삼성 팬들이 이제 이지영 선수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좀 단순하고 포수 쪽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신데
이지영 선수가 왕조의 포수잖아요. 예. 네, 삼성 이제 가장 마지막 왕조의 이제 주전 포수인데 무릎 수술이 하나 이제 전환기가 됐죠.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게임 출장수, 근데 포수도 그 느낌이라는 게 그 공백이 있으면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운이 안 좋았던 건 이제 삼성 투수들의 내리막기라고 이제 같이 겹치다 보니까 예. 이지영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몇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팀도 옮기고 올 시즌에는 이제 마지막 FA 이제 1년 남은 걸 올 시즌 치르고 나면 이제 FA인 걸로 알고 저희 있는데 팀에서 한 시즌 함께 키움에서 키워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지영 선수가 타격감이라는 것도 있지만 수비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캐쳐들한테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무릎 부상의 후유증, 그래서 이제 브로킹이라든가 캐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릎이 다치게 되면 캐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간을 과정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꽤 높은 포지션인데 아직은 물음표라서 그래서 6등이지 사실은 캐쳐 입장에서 보면 이지영 선수도 많은 걸 갖고 있다고 봐요. 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지영 선수가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도 지난 시즌 대비 반등을 그냥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네네네네. 이지영에게 기회가 왔구나. 네네. 예. NC의 양의지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히어로즈의 이지영 선수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더군다나 FA 로이드까지. 네. FA 네. 로이드. 예. 그게 또 잘못 들어가면 근데 이지영급이 요즘에 되게 찬바람 맞는 그쵸. 레벨이잖아요. 그게 좀 요새 안타깝긴 해. 너무 내년에 차가워서. 그럼 김태군하고 이제 이지영하고 이제 동시에 나오는 게 되잖아요. 올 네. 시즌 끝나고 나면 네. 예. 그 부분도 좀 있고 뭐 키움이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또 알아요? 네, 키움 응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봤던 포수편 김정준 해설위원, 황교안 기자 함께 해봤고요. 다음 방송 예고를 해드리죠. 1루수와 3루수 탑10을 뽑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뽑아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열렬히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들어볼까요? 이인한 아나운서가 두 번에 걸쳐서 위기다. 예. 네. 이동근 아나운서가 이제 오키나와까지 넘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주저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방송도 사실은 이인한 아나운서 포지션이 안방 주인이거든요. 포수 포지션. 그렇죠. 포수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포수 포지션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백업을 써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백업인지 주전인지 잘 모르겠는 거의 주전과 백업이 거의 비슷한 오히려 FA 시장에서 거의 네, 양의지를 FA 얻은 것 시장에서 같은. 좀 비용이 좀 비싸서 그렇지 네. 이동근 아나운서 이지영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저는 이지영. 네.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이은한 아나운서가 뭐 위기를 같이 공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예. 네, 그걸 공생이라고 느낄까요? 포수가 전 경기 출장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릎 상태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인환 아나운서와 저의 평균 나이가 38.5세입니다. 나이를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임 수는 이동근 아나운서가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네. 야구 출장 횟수는 제가 좀 많으니까요. 네. 이인환 캐스터보다. 일단 둘 다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쓰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뭐 할라나? 아시안컵 준비하고 있을걸요 지금? 축구. 예. 어저께도 인스타 보니까 축구 뭐 보고 계시던데. 예. 일단 저는 이 두 분과 함께해서 방송은 이 조합으로 처음이라서 사석에서 따로 뵀던 분 그리고 네네. 방송으로 함께했던 분들이라 야구수다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야구수다 즐겁게 들으셨으면 차돌백으로. 곧 갈 네, 거예요. 네, 야, 네. 이재상 기자가 항상 지금 전화가 차돌백으로를 와요. 들어주시는 분들. 그거 네, 배구에 관심 기자. 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한준 기자 한번 보고 싶다. 제가 네. 모시고 네, 오겠습니다. 한번 네. 모시고 오십시오. 네, 바로 제가 끝나고 롯데편을 전화할게요. 타시면 롯데를 아마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움직임을 뭐 보면서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실 네.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지난번에 강민호가 FA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난리나. 써야 되잖아요 기자가. 네. 저한테 카톡 왔어요. 규현아 이걸 내가 써야 되니? 지금 목소리 톤도 뭔가 좀 비슷했어요. 목소리 톤이. 그러면서 심지어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구단의 관계자 중에서도 이제 롯데 팬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 직업과 일이 다른 거니까. 근데 조용히 어느 날 모 구단 팬이 그러셨대요.
저도 롯데입니다. 다 알려져 있는 네, 사실이기 네, 때문에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개성 넘치는 패널들 네. 많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JJ님. 예. 예. 제가 주인은 아니고 주인 안방만이 마음이에요. 예. 다음 방송에도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네. 예, 저는 네. 항상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나 아나운서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이나 아나운서 굿바이 방송을 여기서 하게 되네요. 네. 예. 뭐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에 나 반갑습니다 온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